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1월 CPI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죠. 7.5%까지 나와서 생각보다 코인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이 물가의 영향, 그리고 금리 인상의 파급력, 이게 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시간을 쪼개가지고 한번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하나 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센토리스 연은 총재가 7월 1일까지 100bp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또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쇼크 부분을 빠르게 좀 잡아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준이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그런 금리 조정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조표 부분에 따른 카드나 이런 게 그 범위 안에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범위 밖으로 넘어갔었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더 큰 카드, 말 그대로 더욱더 공포적인 카드를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측면은 아무래도 3월과 또 5월 이 기간 안에는 정말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좀 미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의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유로존의 CPI 전망치 대폭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집행위에 따르면 수요와 공급 변동성이 동유럽 지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휘발유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이 상향 조정의 원인이라고 작용을 했다라는 설명을 좀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올해 수출이 견조한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경상수지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5.69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1월 CPI가 40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급등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이에 따른 블러드 총재 3월 50bp 금리 인상 지지 발언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26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는데요.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로 인한 미국채 금리가 급등한 점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으며 러시아 국부 펀드도 추정되는 세력이 지속적으로 금을 매수하면서 하락폭이 축소되었다라는 내용과 유가는 배럴당 89.99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국 원유 재고 예상과 달리 전주 대비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경제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전일 대비 상승 마감을 또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스마일 게이트가 이유 있는 P2E 신중론에 좀 보여주고 있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는데요. 닉네임 코체커 포장겔이라고 해가지고 올려주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 스마일 게이트는 마치 남의 일이라는 듯 게임 개발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다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IP에 집중하겠다. NFT 집중하던 썬데이 토즈 지분 매각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가장 먼저 P2E 사업을 뛰어든 건 위메이드이다. 라고 또 되어져 있죠. 해외에서도 일부 우려가 제기되어 가고 있다. 세계 최대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은 NFT와 암호화폐 기술을 적용한 게임의 입점을 원청 차단하고 암호화폐 교환 행위를 금지시킨 바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뭐 법적인 테두리 이런 이슈가 오히려 해당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까봐 뭐 어떻게 보면 뭐 스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하게 뭐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코인 빼면 어니쇼크의 이틀째 추락을 좀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그만큼 급락폭이 매우 크고 생각보다 이거 정말 더 이상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요건 사항이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오스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와 준 게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이오스 코어 플러스 블루 페이퍼를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이오스의 런치패드라고 해서 코어 팀과 이오스 IO 커뮤니티가 파악한 주요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그리고 문서 및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업데이트와 커뮤니티가 문서 및 교육을 소유하고 관리하도록 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리프트 오프라고 해가지고 멀티체인 호환성 구현과 파트너십 이벤트 워킹 그룹에 통한 보호딩 강화, 새로운 개발자 사용자 교육의 비즈니스 파트너 유치, 프로젝트 POC에서 실제 구동 환경에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법적인 프레임워크를 좀 해보겠다라는 것과, 프로펠의 증가 기능과 함께 위에 모든 것을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 뭐 속도, 규모, 그리고 신규 사용자 유치 지원, 유럽과 미주의 아시아 주요 비즈니스 센터 이오스 IO를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전남 R&D 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는 좀 가져가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있습니다. 그럼 코어 플러스가 다루는 영역이 무엇일까요? 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뭐 컨트랙트 통합, 스테이킹, 보팅, 뭐 그런 내용들이 뭐 거의 대다수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과연 시세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넷마블이 3월달에 출시하는데 우리는 위믹스처럼 안 할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저기 보니까 저 친구 뒤지게 쳐맞는 걸 보여지다 보니까 주가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 넷마블 입장에서도 사전적으로 가격에 따른 방어선 라인을 최대한 만들어 놓고 아마 시작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또 주가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3월달에 에이스3 스틸 얼라이브 출시 전까지 주요 코인마켓에 상승할지 궁금해지고, 또한 경쟁사 위메이드는 자체 발행한 코인을 매각해서 주가가 빠지고 이용자들은 많은 불만을 낳게 됐기 때문에 이것도 넷마블이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또 계속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이믹스 장영국 대표의 실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공시 안 하고 코인 팔아 죽였고, 그리고 뭐 인터뷰에서도 이 좋은 재원을 왜 사용 안 하냐,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뭐 그렇게 뭐 팔았다. 그리고 또 소각 발표를 했는데 이 게임 회사가 이익 발표를 코인 판 걸로 일단 대체를 했다라는 게 또 좋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넷마블이 과연 이런 부분을 보고도 정신을 차렸을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3월달이 저는 매우 궁금해져요. 그리고 만약에 전략적으로 설계를 잘했다라고 하면 적당히 테마적으로만 접근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감기 패턴 2라고 해서 올려주셨던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 괜찮네 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17년 하락률과 반등점 비트 기준으로 1차 반등 마이너스 50에서 50% 반등, 2차 반등 마이너스 60에서 50% 반등, 3차 반등에서 마이너스 77%에서 110% 반등, 1차 바닥 마이너스 88% 지점에서 370% 상승 후 67% 하락, 최고점 형성 후 약 1년 후 2차 바닥이 나왔는데 1차 고점 후 67% 하락 후 추세 전환이 나왔다. 반감기 전 2개월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이다 부분을 보게 되면 1차 반등 마이너스 70% 지점에서 2.5배 반등, 2차 반등에서 마이너스 71% 지점에서 1.7배 반등, 3차 반등에서 마이너스 86% 지점에서 3배 반등, 1차 바닥권은 마이너스 98% 지점에서 4배 상승 후 70%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최고점 형성 약 1년 후에 2차 바닥이 나왔는데 1차 고점 형성 후 70% 하락이 나왔고, 추세 전환기로는 반감기 2개월 전에 2차 바닥 형성 후 2.2배 상승 후 68% 하락이 나왔다. 총평을 해보자면 아직 단기간 상승장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구간별 급락 지정의 물탈 자금을 꼭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아 보인다. 어느 정도 하락이 깊어지면 손절을 고민하실 텐데, 손절을 하더라도 반등이 반드시 보고 손절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손실폭을 좀 적절히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손절을 해라. 어차피 손절할 마음을 굳게 다짐을 했으면 반등할 타이밍 때 팔아라 라는 것이죠. 바보처럼 더 골이 깊었을 때 그것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장기 레이스를 좀 즐겨라. 공포스럽게 좀 보지 마라. 라는 것 같고요. 현금화가 되신 분들은 급락 후 소액 반등을 노리거나 그것도 두렵다면 완벽한 바닥을 끈질길 게 기다려 보는 건 나아 보인 것 같다. 하락도 상승도 누군가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되게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는 위기가 저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위기이면 여러분들한테 기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 차트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 샀다고 칩시다. 근데 제 의견이 좀 서로 다른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는 이분이 여기서 물렸으니까 나는 여기서 사야 돼? 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샀던 사람이 저보다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최대한 본인의 전략에 맞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계속 대부분 안정권의 하락 부분은 대략 70에서 80% 사이가 나오게 되면이에요.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이 반등이 나와버리면 그것도 내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구간 안에 들어가져 있으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매입을 좀 해보자. 그럼 알트는 어떻게 봐야 되냐? 말 그대로 뭐 70에서 80% 구간대도 괜찮겠지만 이제 이것도 시청의 규모나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나 그다음에 해당 개발 부분에 따른 그런 실적이나 이런 거를 좀 통틀어서 봐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코린이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보았을 경우에도 아마 이 구간대면 괜찮다 정도로 저는 보여집니다. 최고점 대비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ETF 현물 승인 여부에 따라 변수는 작용할 수 있겠지만 코인 시장이 완벽하게 일반화가 안 된 만큼 한두 번 더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분의 주장이었습니다. 2월 달에 이제 남아있는 일정 좀 설명을 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하드포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더리움 클래식이 시세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따로 영상을 미리 올려드리기도 했었죠. 네. 그러하고요. 그리고 러시아 채굴제 해외 투자자 대상 토큰 판매 방법을 모색 중이다. 그리고 피델리티 임원 비트코인 애플과 동일한 성장 경로를 따른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러그풀 우억 세종에 있는 토큰 구매 방법 안내 콘텐츠를 삭제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에서 대비한 디지털 위안 이용률 조조했던 이유라고 나왔던 게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그만큼 이것을 사용하기가 조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요. 그리고 유튜브 로드맵 2022년도 웹 3.0 및 NFT 크리에이터에게 새로운 기회를 좀 만들어 보겠다. 수익 창출 기회를 하나를 더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인데, 저도 유튜버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바뀔지 저도 매우 궁금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표하면 코인 드려요 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 자, V2E라고 해서 이 서비스가 크라노스는 투표에 참여한 대가로 코인을 리워드 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용자가 투표 주제를 개설하거나 투표에 참여하면 크라노스 코인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벌써 첫 번째 기회를 놓쳤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는 보게 되면 6월 직전 때까지 너 충분히
분할 매수 총 4번 다 할 수 있겠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4번을 다 사용할 수도 있고요. 4번을 다 사용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웬만하면은 저는 뭐 요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하반기에 한 번 아니면 상반기. 만약에 상반기에 좋은 기회가 나오게 되면 상반기에 다 쓰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는 좀 더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보면 여러분들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아주 이해하기 쉽게끔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 저 친구는 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뭐 비웃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제 소신껏 한번 기다려서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일단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